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커브 영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팀 커브의 아트 디렉터 준이와 함께 고대하던 저의 혼다 커브 리뷰를 하러 드디어 왔습니다. 저번 주에 올라간 해보자 시리즈를 어떻게 시청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혼다 슈퍼커브에 대해서 알아보자 편의 또 에피소드를 늘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와 봅니다. 리뷰 영상은 솔직히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많은 여러 가지 유튜버 먼저 하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창고라고 해봤자 구글링 한 거죠. 그거 창고 삼아서 좀 해봤는데 관련 서적 같은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리뷰에 대해서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아마추어적 관점으로 하는 거라 좀 어설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챕터 1? 챕터 1 따다. 슈퍼커브는 195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60주년이 되었고 2017년에 1억 대를 판매한 아마 오토바이 바이브 중에 아마 역대급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슈퍼커브의 고향은 일본입니다. 혼다 소이치로라는 혼다 커브의 그러니까 혼다라는 회사를 창립하신 분께서 1950년대 당시 혼다의 창업자였던 혼다 소이치로가 어느 날 야근을 하다 배가 고파서 소바를 주문했는데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오다가 그만 국수를 다 엎어버렸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린 배달원은 그에게 정말 미안해하며 사죄를 했는데 일반 사람이면은 화를 냈겠지만 소이치로 씨께서는 누가 이 공돌이 아니랄까봐 이런 모습을 보고선 배달부들을 위해 한 손으로 또 조작할 수 있고 힘이 약한 사람들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바이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팔고 있던 스쿠터 등을 참고하여 타고 내리기 편한 낮은 무게중심과 가벼운 중량 그리고 실용적인 스타일 모델 C100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아트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준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혼다 커브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혼다 커브는 일본 혼다에서 1958년에 생산 중인 오토바이로서 60년 동안 1억 대를 판매하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오토바이입니다. 혼다 커브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에서 배달용으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짜장면을 시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배달용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림시티에서도 이런 혼다 커브의 비슷한 컨셉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혼다 커브가 잘 만들어진 오토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 혼다 커브에서는 내부만 많이 바뀌었을 뿐 외형은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혼다 커브의 개요에 대해서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이제 차례. 잘 들으셨죠? 팀 커브의 아트 디렉터 준이님의 개요 영상을 우선 이제 슈퍼 커브에 대해 재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슈퍼 커브, 혼다 슈퍼 커브입니다. 전장 183cm. 제 키가 180인데 제가 한번 들어 넣어 보겠습니다. 저보다 약간 더 커야 됩니다. 맞죠? 183cm. 183cm입니다. 그 다음에 시트고 73.5cm입니다. 여기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뭐 단신인 분도 이 오토바이에 탔을 때 아마 그렇게 높이가 그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 키가 180인데 좀 약간 낮습니다. 너 키 몇이지? 준이야? 84입니다. 빠다 169점 몇인데 한번 이 슈퍼커브에 차고가 많은지 73cm라는데 얼마나 남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로 탄 다음에 그거를 그렇지 됐어 브레이크 잡고 서봐. 그리고 서보라고. 이렇게? 그렇지 170 73.5cm다. 그러니까 지금 거치는 거 보니까 실제로 다리 길이가 긴 건 아니라고 판명된 거죠. 전 다리가 깁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차축거리. 그러니까 운전하는 그 오른쪽 스트롤하고 왼쪽에 있는 그 손잡이가의 거리도 72cm랍니다. 근데 실제로 좀 아닌 것 같아요. 긴긴 긴데 실제로는 더 짧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핸들과 아래의 거리는 1m 뭐 3가? 1m 좀 넘는 걸로 했는데 73.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은 cc는 109cc입니다. 그래서 운전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슈퍼커브를 실제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높으면은 안 되겠죠. 근데 C125cc도 실제로 운전 면허증으로도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은 공랭식 사행정 시스템의 단기통이라는데 이게 옛날하고 약간 틀린 게 최근에는 프로그램 풀 인젝션이라는 걸 써서 인젝션으로 바로 쏜다고 해서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연비 8마력이고 그 다음에 이 조작 방법은 저의 이제 약간 조작 리뷰는 두 번째 챕터에서 가져갈 거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 연비는 지금 물음표로 해놨는데 좀 달라요. 실제로 제가 타보니까. 너 몸무게 원이지? 48kg입니다. 네. 뻥치지 말고 빠따 쳐. 몇 킬로? 65kg입니다. 65kg. 저는 110km 정도 나갔을 때 연비하고는 아주 많이 틀리겠죠. 그리고 일본 쪽이나 그쪽에서의 공식 연비는 66km로 나와 있고 67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67km가 나온다는 거는 좀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30에서 40km 정도로 정속 주행하면 나올까?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50km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연비가 50에서 빠질 것 같고 아니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챕터 3에서 실제로 1리터만 넣고 몇 킬로를 가는지 실제로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방식은 체인으로 도는 구동계 방식인데 좋아요. 근데 제가 약간 혼다 슈퍼커브를 한 거진 1년 동안 타면서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우주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슈퍼커브고 1억 대가 팔린 밀리언셀러에 뭐 저렇게 값어치는 두째치고 간에 단점은 짚고 넘어가야죠. 우선 슈퍼컵의 최대의 단점은 제가 생각할 땐 장거리를 가게 되거나 멀리 가게 됐을 때 벌어지는 약간 이 서스펜션 구조의 문제점입니다. 이 혼다 슈퍼커브를 만드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시고 문제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도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작고 경쟁적인 이유만으로 갖다가 승차감에 대한 부자연스러움은 어쩔 수 없다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쇼바가 딱딱합니다. 서스펜션 고저가 딱딱해서 안에 또 구조물도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건 모르겠지만 대부분 슈퍼커브를 사셔서 단점으로 치부되는 아주 많이 되는 이 서스펜션 문제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여러 유튜버 시청자분들, 그 다음에 혼다 커브를 만드시는 그쪽 혼다 코리아나 여러 가지 쪽에서도 좀 생각해 볼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슈퍼커브의 서스펜션을 CT 에이스라는 대림 쪽에서 있는 걸 갖다 쓴다는 분도 얘기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내수용에서 판매하는 서스펜션은 다르다고 하고, 그래서 좀 한국 분들이 보시고 이쪽에 있으면은 내년 2020년이나 2021년에는 제발 다른 서스펜션으로 좀 교체해 주는 게 작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치부되는 두 번째는 얇은 타이어 폭입니다. 근데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에요. 약간 이 혼다 슈퍼커브의 이 접지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작게 나와서 문제되는 거는 연비나 그런 측면에 대해서 고려해 볼 문제라서 그렇게 우위에 두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 이 바퀴의 포면이 여러 가지로 얇다 보니까 이 타이어를 사이즈 업을 한다고 해도 그 4차선이나 도로를 가시다 보면은 빨랫줄로 갔다가 그 노면에 갔다 그런 빨랫줄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나갈 때 되면은 앞쪽에 오는 이 서스펜션에서 올라오는 구조물과의 약간 뭐랄까 약간 털린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오너분들도 많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실제로 만나본 분들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저도 타이어가 지금 7,000km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7,000km가 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이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어떤 타이어로 갈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혼다 슈퍼커브의 기본 조작 방법을 설명해 주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스쿠터만큼 조작 방법이 매우 쉽습니다. 한번 배워보실까요? 자, 우선은 슈퍼커브의 계기판을 보시면은 이 센터 패시아라고 해야 되나 하는 이 부분에 시안성 같은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만 적용됐다는 뭐 기아 표시 단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태국 공장에서 만든 태국 커브라고 불리는 거라 사실 좀 아까 말했던 부분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한국형 슈퍼커브, 한국에 수입되는 슈퍼커브는 이 앞쪽 엔진 부분에 앞쪽에 엔진 오일 필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국에 수입되는 슈퍼커브에는 달려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이죠. 뭐 우선은 슈퍼커브에 자동 이게 도난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번 어떻게 또 조작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오프에 있는데, 이 락이라는 걸 이 도난 방지를 걸려면은 우선 핸들을 약간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꺾은 상태에서 오픈 락을 이런 식으로 놓고
내려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 오픈 이 도난 방지 제어 장치라는데 솔직히 뭐 맘먹고 털어 가려고 하면은 못 털어 가겠습니까? 근데 뭐 그래도 임시 방편으로도 이 정도 해놓으면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요즘에 나오는 오토바이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처음에 시동 그릉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 후켓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누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아마 프로그램 풀 인젝션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오일을 끌어올린다고 하나? 하여튼 그런 소리가 나는데, 우선은 이런 식으로 갔다가 들어간 다음에 기아 단수 표시기에 2단이 들어와 있는 게 보시죠. 지금은 기름을 많이 넣어놨는데 기름 게이지가 좀 약간 이게 아날로그 시스템 같습니다. 디지털하고 약간 혼합되어 있는 것 같고, 우선은 이 스타트 버튼에 시동을 하시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우선은 제가 오토바이를 슈퍼커브를 타고 느낀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아 1단에서 출발하는 거랑 2단하고 출발하는 거랑은 좀 약간 힘의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약간 뭐랄까 1단에서 출발하면 좀 힘이 남는 것 같고 2단에서 출발하는 게 약간 스무스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원래는 디젤 자동차 같은 거는 2단 출발하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오토바이는 1단, 2단, 3단, 4단 출발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소기어 튜닝 이 순정 파티로 교환하는 이 튜닝 파츠로 파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걸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단에서 기어비를 튜닝을 해서 1단의 힘을 남아도는 힘을 기어를 좀 약간 인치업해서 하게 되면은 좀 남는 힘을 좀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하고, 그 다음에 4단에서의 저 기어비를 약간 고사양으로 발사줄 수 있다는 약간 효율적인 평이 있는데, 원래 혼다라는 회사에서 기어비를 일단은 힘 좋게 놨던 거는 뭐 그냥 산악지형, 그 다음에 이게 팔려가는 이 오토바이가 저런 꼭 잘 사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개발도상국 여러가지 저예산의 국가들이 많이 포진했기 때문에 산길을 간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높은 곳을 가게 되는 그 지형적인 것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4T, 15T 튜닝 하시는 것도 제가 14T, 15T를 기어비를 체인지하는 것도 조만간 올릴 예정입니다. 오프에서 온놓고 스타트 버튼을 때리면 2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출발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이건 타고 출발하면 됩니다. 약간 이제 좀 재밌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로타리 방식인데 잘 보세요. 1단, 4단, 이런 식으로 갔다가 걸리는 증상이 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잘 모르는데 더덜하면서 기아가 안 들어가는 원심 클러치 방식이라 그런지 약간 이렇게 오작동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바퀴가 굴러갑니다. 굴러가는 상태에서는 중립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멈춘 상태에서 N단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1단, 2단, 3단, 4단, 중립, 1단, 2단, 3단, 4단,
중립, 이런 식으로 갖다가 조작되는 시스템입니다. 클러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조작하기 편합니다. 언덕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리고 뒤로 눌러도 똑같습니다. 4단 뒤로 밟으면 1단 1단 중립, 4단 3단 1단 중립. 뒤로 밟아도 똑같고 앞으로 밟아도 똑같습니다. 단 조건행이 생깁니다. 출발을 한 상태에서 1단 3단 4단에서는 중립으로 출발한 상태에서는 4단으로 중립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마 이거는 중립으로 빠지면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출발에서는 중립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조작 방법은 아주 쉬워요. 그냥 일단 놓고 출발하면 됩니다. 쉽죠? 일단 2단 3단 4단 4단은 고속 기어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거에 맞진 않아요. 하지만 처음 타시는 분들도 2단으로도 충분히 다닙니다. 약간 처음 타시는 분들이 2단만 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동 방식은 앞쪽은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뒤에는 원통형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앞 브레이크만 잡았어도 쓸 수 있습니다. 뒷 브레이크도 잡아서 쓸 수도 있고요. 앞 브레이크는 오른쪽 핸들에 있고요. 뒷 브레이크는 오른쪽 발 아래쪽에 있습니다. 주차는 지금처럼 이렇게 평행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반대로 주차는 이 사이드를 내려서 주차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사이드로 내려서 주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런 식으로 갖다가 평행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커리니 준이님께서도 이 오토바이를 올리는데 무조건 애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공차 중량 자체가 109kg인가 106kg인가 해갖고 되게 낮은 무게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게 력기로 세팅되면은 웬만한 성인 남자가 스쿼트 하듯이 들 수 있는 무게인데, 약간 뭐랄까 무게 밸런스 자체가 여러 가지로 갖다가 많이 돼 있어서 그런지 어느 한 곳으로 갖다가 무게가 치우게 되면은 중심 밸런스 잡기가 쉽지만 않더군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리터급 오토바이 뭐 200km 정도나 나가는 오토바이들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무거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번에는 킥스타터로 갖다가 시동 거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걸로 갖다가 시동 거는 건데
혼다 커브도 달려있고 다른 오토바이도 기타 달려있습니다. 우선은 온에다 놓으시고, 자 보세요. 보셨죠? 그냥 밟아주면 바로 걸립니다. 근데 가끔 주행 중에 이 뒤쪽 부분을 만져갖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소리 나시죠? 해갖고 기아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 그냥 서해 혼다 코리아 저번에 갔던 5일 갈았던 그 원주 지점에 가서 어떤 분이 기사분이 저희에게 얘기해 줬는데 그냥 한번 밟아 주랍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니까 생각보다 주행 중에 브레이크 밟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리가 넘어가서 거거각 하고 소리가 나는 때가 참 좀 있더라고요. 기아도 보시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제가 볼 때 리터급 오토바이 뭐 야마하 뭐 여러 가지 그런 종류의 오토바이가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혼다 커브만 사서 그런지. 그런 거까지 오토바이는 뒤에 시트를 달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번에 영상 찍으려고 이걸 다시 붙여 왔는데 동승자를 뒤에 탈 수 있는 발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 근데 대부분 여기 위에다가 이런 시트 커버를 하나 더 올려서 붙이는 식으로 갖다가 하는 게 있다. 아니면 떼어버리고 이 장신트로 간다거나 해서 바꾸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저는 요번에 박스를 한번 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랬던 아이언맨 한번 보시죠. 멋지죠? 역시 혼다 슈퍼커브 커브팀 팀 커브의 아트 디렉터 주님님 솜씨입니다. 지금 최고 마음에 듭니다. 그럼 뭐 설명이 뭐 잘 됐나 모르겠네요. 어떤 분들은 되게 쉽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루즈하고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서 죄송한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 관점으로 보고 뭐 다 아마추어죠. 뭐 서킷 나가는 거 아닌 이상은 누구나 리뷰할 수 있고 누구나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쉬운 슈퍼커브의 기초 조작 가이드였습니다.